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델 서학입니다. 오늘 실수와 복수수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문제 사실 3문제만 풀면 되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7번째 시간으로 했습니다. 시간 남으면은 다음 2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프로블럼 2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걸 했던 것처럼 b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y가 양수라고 했을 때 이제 뭘 증명을 하고 싶냐면 유니크한 x가 있어서 such that bx제곱은 y를 만족하는 유니크한 x가 있다라는 걸 보일 겁니다. 이걸 만족하는 x를 우리가 로그 b의 y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증명을 하면 x가 이제 그러니까 로그라고 하는 게 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얘를 보일 건데 사실 힌트에서 적혀 있는 것처럼 저걸로 이제 잡으시면 돼요. x는 힌트에 뭐라고 제가 적어놨냐면 supremum of w를 할 건데 어떤 걸 만족하는 w냐면 b의 w제곱이 y보다 작도록 하는 이런 w들의 수프리멈으로 x를 잡으시면 그러면은 얘를 만족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뭐랑 되게 증명이 비슷하냐면 우리가 그 theorem에서 뭘 보였었냐면 그 거듭제곱근의 존재성과 유일성에 대해서 보인 적이 있었죠. x n제곱은 y를 만족하는 x가 뭐 양수 x가 유일하게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였던 기억이 있을 텐데 그거랑 증명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증명을 잘 기억을 하시면 지금 하는 것도 크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그때 좀 어려우셨으면 지금 하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계속 반복을 통해서 익혀 나가는 겁니다. 이제 유사성을 보시면서 잘 익혀 놓으시면 좋겠어요. 증명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유닉네스가 쉬웠거든요. 그래서 유닉네스를 먼저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게 두 개 있다 치면 그 두 개가 같음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take x1, x2 in R such that bx1 제곱하고 bx2 제곱이 전부 다 y가 되는 그런 x1하고 x2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x1이 x2보다 x1이 x2하고 같은지를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x1이 x2인가를 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x1이 x2보다 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모순을 이제 이끌어내고 싶은 건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때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x1이 x2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일반성을 잃지 않고 x1이 x2보다 크다고 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내셔도 됩니다. 맞죠? x1이 x2보다 작은 경우도 뭐 똑같이 모순을 이끌어낼 수 있을 테니까 x1이 x2보다 크다 가정을 하고 모순을 이끌어내 볼게요. 우리의 주장은 x1이 x2보다 크면 b의 x1제곱이 bx2제곱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서 이제 모순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뭐 증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방식은 x1과 x2 사이에 유리수 PQ를 잡아요. 근데 조밀성에 의해서 얘를 만족하는 유리수 PQ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적어볼까요? take PQ 유리수 PQ를 잡아서 such that x1과 x2 사이에 PQ를 이렇게 잡는 거죠. 원래 x1과 x2 사이에 p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조밀성이었는데 density였는데 근데 p랑 x2 사이에도 또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밀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1, x2 사이에 pq를 이렇게 유리수 pq를 잡을 수 있습니다. by density of q in R.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b의 x1 제곱은 그 정의에 의해서 bx1 제곱의 정의가 뭐였냐면 x1보다 작은 유리수를 거듭제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였죠. 그러니까 b의 p제곱보다는 큰 친구예요. 얘가 크거나 같은 친구예요. 괜찮죠? 그 정의에 의해서 bx1제곱이 그 친구들의 수프리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bx1제곱은 b의 p제곱보다 큽니다. 근데 유리수에 대해서 p가 q보다 크면 b의 p제곱이 b의 q제곱보다 크다는 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유리수에 대해서 제가 얘면 얘가 성립한다는 건 지난 시간에 제가 문제 풀면서 증명을 했었던 사실이고요. 그리고 q가 x2보다 크기 때문에 b의 q제곱이 bx2제곱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만약에 bx2제곱이 b의 q제곱보다 크다면
그러면은 당연하지 않나? 좀 헷갈리네요. 그쵸. 생각보다 당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당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얘를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얘이면 왜 얘인지. 이거를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q가 x2보다 크면 왜 b의 q제곱이 bx2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이 bx2 제곱은 어떤 친구들의 수프리멈이냐면 x2보다 작은 t를 가져왔을 때, 작거나 같은 t, 유리수 t를 가져왔을 때 b의 t제곱들의 수프리멈이잖아요. 그러니까 b의 t제곱이, 근데 우리가 t가 x2보다 작거나 같으면 걔는 q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b의 q제곱보다 작은 상황이에요. 그죠? b의 q제곱이 b의 t제곱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t를 가져오면 q가 d보다 크니까 b의 q제곱이 b의 t제곱보다 커요. 그죠?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b의 q제곱이 bx2라는 집합의 수프리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upper bound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bx2 제곱이 least upper bound니까 b의 q제곱이 bx2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어쨌든 bx2 제곱이 least upper bound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면 이제 이 사실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적진 않을게요. 괜찮죠? 그러면 bx1 제곱이 bx2 제곱보다 커졌으니까 모순이 된 거죠. bx1 제곱이 bx2 제곱하고 같아야 되는데 지금 왼쪽이 더 커졌으니까 모순입니다. 비슷하게 x1이 x2보다 작은 경우도 bx1 제곱이 bx2 제곱보다 작을 테니까 모순이 나와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잘못했다는 얘기니까 x1이 x2여야 돼서 증명이 끝나는 거죠. 유니크네스는 크게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는데 existence를 체크를 해볼게요. existence. 근데 사실 제가 힌트에 적었던 것처럼 사실 뭐여야 되는지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쓰면 되는데 supremum of w in R such that b의 w 제곱이 y보다 작은 그런 친구들의 모임의 supremum으로 x를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게 잘 정의가 되려면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이 집합이 이거를 뭐 S라고 해볼까요?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걸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S가 bounded above인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또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는 패턴일 텐데 자, S가 공집합이 아닌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W를 예를 들어 엄청나게 작은 수를 가져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연수 n을 가져와서 마이너스 n을 생각을 해보면 b의 마이너스 n제곱이 y보다 작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작은 w를 가져오면 그럼 b의 w제곱이 y보다 작게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랑 동치가 뭐냐면 y분의 1이 b의 n제곱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자연수 n을 가져오면 얘가 성립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동치, 그러니까 같은 말은 아닌데 만약 얘가 엄청나게 큰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면 그럼 얘도 공집합이 아닌 거죠. 마이너스 n을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니까 얘를 만족하는 엄청나게 큰 자연수 n을 가져오면 돼요. 근데 그거는 지난 시간에 한 거죠.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b n제곱의 뭐 1 더하기 b 빼기 1의 n제곱 이렇게 쓰고 나서 1 더하기 m 곱하기 b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y분의 1보다 크도록 하는 n을 가져오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얘는 가능해요. 오른쪽이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n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n이 있고 다시 말하면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w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가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건 체크가 됐고요. 또 S가 bounded above인가 이걸 물어보고 싶으면 그러면은 얘를 만족하는 친구들보다 더 큰 친구를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자연수 n을 가져와서 b의 w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냐면 이걸 만족하는 모든 w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자연수 n이 더 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얘가 b의 w제곱이 y보다 작은 그런 w들의 모임이니까 어떤 n을 가져오면 될 것 같냐면 b의 n제곱, y보다 큰 bn제곱이 성립하도록 그런 자연수 n을 가져오면 될 것 같지 않나요?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큰 자연수를 가져와서 bn제곱이 y보다 크도록 그렇게 n을 여러분이 만약 잡았다면 잡을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bn제곱을 1 더하기 n 곱하기 b-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 친구가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n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n을 가져오면
이걸 만족하는 w는 무조건 b의 w제곱 이 부등식도 성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b의 n제곱이 b의 w제곱보다 크니까 n이 w보다 크게 돼요.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증명한 거죠. 그죠? 여기서 증명한 거죠. 여기서 제가 x1이 x2보다 작으면 x1이 x2보다 크면 bx1제곱이 bx2제곱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x1이 x2보다 작으면 bx1제곱이 bx2제곱보다 작고 뭐 그렇기 때문에 네, n이 w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n이 w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논리에 의해서 bn제곱이 b의 w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이면 얘다라는 게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우 명제가 성립을 하니까 괜찮죠? 네, 그래서 bn제곱이 b의 w제곱보다 크면 n이 w보다 커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n이 이게 성립하도록 잡은 n이 결국에는 이 친구의 upper bound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bound below가 bound above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적지 않을게요. 이게 좀 귀찮아가지고 이제 많이 했죠. 그래서 이건 체크가 다 됐어요. 이것도 체크를 했고요. 제가 이것도 체크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이 친구가 실제로 b의 x제곱을 했을 때 y가 되는 수인지를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한 것처럼 거듭제곱근의 존재성에서 했던 것처럼 bx제곱이 y보다 크다고 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면 되고요. 그리고 또 bx제곱이 y보다 작다고 가정을 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두 가지를 이제 전부 다 하셔야 돼요. 그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굉장히 작은 양수 엡실론을 가져와서 b의 x-엡실론 제곱이 y보다 만약 크다면 그러면은 x-엡실론이 수프리멈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퍼 바운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죠? x가 어퍼 바운드 중에 제일 작은 거라는 가정의 모순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모순을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b의 x-엡실론 제곱이 y보다 크도록 하는 엡실론을 이제 여러분이 잘 택하면 돼요. 양수 엡실론을 택하면 됩니다. 어떻게 택할 것이냐? 우리가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를 지난 시간 문제 1번에 2번에서 풀었거든요. 그래서 bx제곱, b의 마이너스 엡실론 제곱 이렇게 쪼개 쓸 수가 있죠. 얘가 y보다 커야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bx제곱이 y 곱하기 b 엡실론 제곱보다 커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b의 마이너스 엡실론 제곱이 b 엡실론 제곱분의 1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얘를 넘기시면 b 엡실론 제곱 b의 마이너스 엡실론 제곱인데 얘가 b의 0제곱이니까 1이 되죠. 네, 어쨌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y분의 b의 x제곱보다 b 엡실론 제곱이 작도록 이거는 고정된 xy죠. x도 정해졌고 y도 정해졌으니까 고정된 xy 얘 상수예요. 상수. 이거보다 작도록 하는 b 엡실론 제곱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지난 시간에 한 거랑 거의 똑같거든요. 이 친구가 사실 1보다 큰 숫자예요. 왜냐하면 지금 bx가 y보다 크니까 얘가 1보다 크거든요. 1보다 큰 숫자를 가져와서 그거보다 작은 1보다 큰 b엡실론 제곱을 b엡실론 제곱이 1보다 크고 얘보다 작도록 하는 그런 엡실론, 양수 엡실론을 잡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걸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어떻게 했었냐면 여러분이 엡실론을 n분의 1로 잡고 이거를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의 n제곱이 b보다 크도록 여러분이 설계를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얘를 우리가 1 플러스 알파 빼기 1의 n제곱이라고 하면 계속 똑같은 패턴이죠. 1 플러스 n 곱하기 알파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b보다 크도록 설계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즉 n이 알파 빼기 1분의 b 마이너스 1보다 크도록 설계를 해주면 그러면은 얘가 성립을 하니까 또 얘도 성립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뭐가 증명이 된 거죠? 얘가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거를 이제 거꾸로 쓸 거예요. 거꾸로 쓸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거꾸로 써볼게요. 그래서 n을 여러분이 뭐보다 크게 잡을 거냐면 알파 빼기 1분의 b 빼기 1보다 크게. 여기서 알파가 뭐냐면 y분의 bx제곱이었죠. 지울게요. 그래서 y분의 bx제곱 빼기 1분의 b 빼기 1보다 크도록 네,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hen b의 x 빼기 n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y보다 크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증명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마지막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랑 동치가 뭐냐면 b의 x분의 1제곱 나누기 y가 b의 n분의 1제곱보다 크다는 거랑 동치가 되고
얘랑 동치가 뭐냐면 bx분의 1제곱 나누기 y의 n제곱이 b보다 크다는 거랑 동치가 되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했던 거를 그냥 똑같이 쓰고 있어요. b의 x분의 1제곱 나누기 y 그 다음에 1 플러스 빼기 1 이렇게 쓴 다음에 이 친구가 1 플러스 n 곱하기 y분의 b의 x제곱. 왜 x분의 1제곱이 됐죠? x제곱이죠. x죠. 빼기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얘가 지금 b보다 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성립을 하니까 얘가 성립을 하고 그래서 얘가 성립을 하고 얘가 성립을 한다.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만 더 예쁘게 쓰면 아이고 아이고 다시 잘 옮겨봅시다. Then and thus 이거는 뭐 그냥 지금 얘로부터 얘가 성립한다는 건 당연하고 이거 전개하면 얘가 된다는 것도 당연하니까 이거 지워버리고 그냥 얘만 결론으로 바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그러면 hence x-n분의 1이라고 하는 친구가 사실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냐면 upper bound of s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bx-n분의 1제곱이 y보다 크니까 얘를 만족하는 임의의 w에 대해서 s 안에 있는 임의의 w에 대해서 지금 b의 w제곱 이걸 만족을 하는 거니까 x 빼기 n분의 1이 w보다 커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x 빼기 n분의 1이 그러니까 upper bound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예. 임의의 s의 원소 w에 대해서 x 빼기 n분의 1이 더 크니까 w보다. 그래서 upper bound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모순인 거죠. minimality of x에 의해서. 이제 조금 할만하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대충 제가 뭘 하고 있는지가 좀 보이지 않나요? 익숙해지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똑같아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bx제곱이 이번엔 y보다 작다고 가정을 하고 모순을 이끌어낼 건데 아까랑 똑같이 얘보다 살짝 키워서 얘가 y보다 작도록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 x 플러스 n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s라는 s의 원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x보다 큰 숫자인데 s의 원소가 되면 x보다 큰 숫자인데 large s의 원소가 되면 그러면은 x가 upper bound라는 조건의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bx 플러스 n분의 1 제곱이 y보다 크도록 하는 n을 설계를 할 거예요. 작도록 하는 n을 설계를 할 겁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bx 제곱 나누기 y가 있고 그러니까 y 나누기 bx 제곱 그죠? bx 제곱 이거 지수 법칙 쓸 수 있으니까 bx 제곱 넘겨주면 bn분의 1 제곱이 y 나누기 bx 제곱보다 작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아까랑 똑같이 take n such that n이 이번에는 그렇죠. y 나누기 b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b 마이너스 1보다 크도록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1 플러스 y 나누기 bx 제곱 빼기 1 y 나누기 bx 제곱이 양수라는 점에 항상 지금 주목을 해주세요. 얘가 지금 1 플러스 n 곱하기 bx 제곱분의 y 빼기 1보다 크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b보다 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y 나누기 bx 제곱이 bn분의 1제곱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bx 플러스 n분의 1제곱이 y보다 작아진다. bx 플러스 n분의 1제곱 얘가 지금 y보다 작아진다 라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x 플러스 n분의 1이 이제 upper bound다. x 플러스 n분의 1이 지금 s 안에 있고 그리고 x 플러스 n분의 1이 또 x보다 커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죠. 왜냐하면 x가 지금 s의 upper bound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모순이다. 그래서 이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조금 빠르게 제가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뭐 할만하죠. 좀 익숙해지셨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에 의해서 우리가 bx제곱 y를 만족하는 x를 실제로 실수 안에서 찾을 수가 있고 그거를 로그 b의 y로 정의하는 게 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로그의 성질들은 이제 다 고등학교 때 이제 증명을 했어요. 딱히 갭 없이 고등학교 때 다 이미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로그의 성질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아는 상황이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수로그 단원에서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지수로그 단원에서 이제 미심쩍었던 부분들 대충 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은 이제 완벽하게 증명이 끝났어요. 이제 증명 하나도 그러니까 증명 건너뛴 게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갭이 채워졌어요. 이제 궁금하시면 고등학교 교과서를 다시 보셔서 어디를 넘어갔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증명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모든 게 다 증명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우리가 다 증명을 했어요. 필요한 거는. 좋습니다. 이제 나머지 problem 3하고 problem 4를 볼 건데 이건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예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는 뭐 결론을 외울 필요는 없는 스테이트먼트들이고 그냥 문제입니다. 결론을 알 필요는 없고 그냥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K가 이제 3 이상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X랑 Y 사이의 거리를 제가 D라고 설정을 하고 이게 양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X랑 Y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야겠죠? 같은 점이 아닐 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D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양수 R에 대해서 SR이라고 하는 걸 Rk들의 모임인데 Z 빼기 X랑 Z 빼기 Y 이것이 R로 일정하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은 그러니까 X와의 거리가 R이고 Y와의 거리도 R인 그런 친구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차원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런 원 Z 빼기 X는 R을 그리라고 하면 이게 중심이 X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X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R로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니까 그게 정의가 원이죠. 2차원 상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원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 조건을 만족하는 것도 이 조건도 원이죠, 원.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R로 똑같은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한다.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한다는 얘기는 동시에 성립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점이 찍히는 그런 모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평면상에선 이렇게 되는 거고 K가 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 구면에서 그러니까 공간에서 본다라고 하면 구면이 되는 거죠, 구면. 그래서 구면의 교점들을 살펴보는 거니까 원이 되게 됩니다. 3차원에서는. SR이라고 하는 게 뭐 그런 식으로 생긴 집합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묻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 것은 ER이 D보다 크면 그러면은 SR이 원소의 개수를 절대값으로 쓰기로 했어요. 이것이 무한대다라는 걸 증명을 할 거고요. ER이 D이면 그러면은 SR이 원소의 개수가 정확하게 2개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할 거고 세 번째로 ER이 D보다 작으면 SR의 원소의 개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집합이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하겠습니다.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는 제가 2단원 처음 시작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그게 뭐 꼭 굳이 정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뭐 그 원소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이 모른다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죠? 풀 수 있어야죠. 어쨌든 이거 풀어봅시다. SR의 원소의 개수가 무한대다. SR의 원소의 개수가 2개다. 공집합이다. 이걸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1번이 조금 애매한데 1번만 좀 잘 해결을 해보면은 뭐 2번, 3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1번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1이다네요. 미안합니다. 1이다. 자, 1번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까 여러분 그림을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얘기 같죠? 그러니까 여기 x가 있고 여기 y가 있으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원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이 엄청나게 많은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이제 엄밀하게 하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지금 합리적일 것 같냐면 일단 제가 하는 풀이를 어떻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x랑 y 사이의 그 중점을 지나죠, 얘가. 그러니까 이 원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는지 살펴보면 x랑 y의 중점을 지나요. 그러니까 2분의 x 플러스 y를 지납니다. 그리고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뭐냐면 y 빼기 x예요. 이게 법선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이라고 하는 건 법선 벡터가 y 빼기 x고
지나는 점이 2분의 x 플러스 y인 평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의 반지름의 길이, 중심은 당연히 2분의 x 플러스 y겠죠.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은 2분의 x 플러스 y고요. 중심.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뭐냐면 여기가 2분의 x 플러스 y고, 그죠? 여기 길이는 r이잖아요. 그러니까 r이라고 쓰면 안 되겠네. 반지름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r 빼기 2분의 x 빼기 y의 크기의 제곱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r제곱 빼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x 빼기 y의 크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분의 x 빼기 y의 크기가 되는 거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번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1번을 풀기 위해서 SR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집합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평면상에 있어야 되고, 그죠? 이렇게 생긴 평면상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Z는 중심이 2분의 x 플러스 y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얘인 원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값 Z 빼기 2분의 x 플러스 y가 루트 r제곱 빼기 2분의 x 빼기 y의 크기의 제곱이어야 된다. 이거를 만약 여러분이 안다면, 그러니까 얘랑 같다, 이 집합과 이 집합이 같다는 걸 증명을 한다면,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게 평면상에서 이게 초평면이죠. 초평면상에서 그 원인 거잖아요. 원 또는 뭐 사실 만약에 k가 4였으면 이건 구면이 되는 거고, 뭐 k가 5였으면 초구면이 되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평면상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한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명 끝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건 얘랑 같은지만 사실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근데 그거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네, 어렵지는 않은데, 근데 상당히 좀 귀찮긴 하겠네요. 상당히 귀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기가 싫죠. 이게 상당히 좀 싫잖아요. 이게 되게 이게 되게 귀찮잖아. 이게 실제로 이제 가능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풀지 않고 여러분이 약간의 선형대수를 좀 활용을 해서 풀려고 합니다. 1번만 그렇게 할 거예요. 1번만 좀 약간의 선형대수. 근데 되게 많지도 않고 여러분이 금방 납득할 수 있는 약간 선형대수적 지식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랑 y를 이렇게 잡고 여기 중심 있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원을 잡을 때 어떤 원을 잡는 거냐면 이 x 빼기 y랑 수직인 어떤 벡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x 빼기 y라는 이 법선 벡터랑 수직인 벡터를 가져와서 그 수직인 벡터들이 사실은 이 원을 약간 원 위에 어떤 점을 이제 가리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x 빼기 y의 수직인 벡터를 여러분이 적어도 2개를 가져온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E1이라는 벡터랑 E2라는 벡터, 이거를 제가 크기를 1로 맞춰놨다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E1하고 E2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런 벡터들이 사실 이 원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take E1, E2 in RK such that E1, E2 그리고 x-y 나누기 절대값 x-y가 이게 orthonormal 하도록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선형대수를 안 배우셨으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E1, E2, 이 친구, 이 세 벡터가 모두 수직이어야 되고요. 이 세 벡터가 모두 수직이어야 되고, 그리고 E1의 크기, E2의 크기, 이 친구의 크기는 당연히 1이죠. 이 모든 벡터들의 크기가 1이 되도록 맞출 거예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선형대수에서 내적 공간을 배우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다 증명을 해놨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E1, E2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주장할 거냐면 이걸 r이라고 하고 이 친구를 우리가 x-y 나누기 2의 크기였으니까 결국에는 루트 r제곱 빼기 2분의 절대값 x 빼기 y의 제곱을 반지름으로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얘를 크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좀 잘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벡터가 여기 x가 있고 여기 y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구면을 그릴 거잖아요. 그죠? 이 원을 찾는 거잖아요. 원을. 근데 내가 이 벡터랑 수직인 벡터 E1을 제가 찾았고요. 이 벡터랑 또 수직인 벡터 E2까지 찾은 거예요. 이 원상에서. 근데 이게 지금 크기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원에서의 벡터를 찾으려면 반지름의 길이를 곱해줘야겠죠.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얘네들은 전부 원에 있는 이런 벡터들이에요. 근데 이런 벡터들을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를 하더라도 이렇게 더해주더라도 여전히 이 원 안에 있어요. 이 원 안에 있습니다. 괜찮죠? 이게 정확하게 사실은 이 원에서 이걸 시점으로 하는 이런 벡터들을 이제 전부 매개화를 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시점을 어떻게 놓을 거냐면 시점이 어디예요? 2분 x 플러스 y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놓으시면 얘가 바로 SR 안에 있다 for all 세타에 대해서 라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입인 거죠. 왜 그런지 아시겠네요? 이제 넣어볼까요 한번? 여기서 x를 빼요.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루트 r제곱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거는 생략할게요. 2원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의 2 더하기 2분 x 빼기 y 이렇게 되겠죠. 근데 2원 2 그리고 이 벡터가 모두 수직이거든요. 맞죠? 이 벡터가 모두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크기를 구해라라고 하면 이 친구를 제곱하고 이 친구를 제곱하고 이 친구를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됩니다. 이건 좀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x랑 y랑 z가 올소 노멀이다. 이거는 그래도 선형대설 안 배우셨더라도 지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알아두세요. x, y, z가 올소 노멀이라는 게 정의가 뭐라고요? x 내적 y랑 y 내적 z랑 z 내적 x가 0이다. 그러니까 다 수직이란 얘기예요. 수직이면서 x의 크기, y의 크기, z의 크기가 1이란 얘기죠. 그랬을 때 내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라는 벡터의 크기를 구하고 싶으면 얘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네요? 왜냐면 이 친구를 제곱을 하면 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내적 ax 플러스 by 플러스 cz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분배 법칙 쓰면 x랑 y랑 z랑 수직이니까 이렇게 한 거랑 이렇게 한 건 날라가고 얘랑만 남고 얘랑만 남고 얘랑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니까 어쨌든 얘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 벡터의 크기를 찾고 싶으면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해서 더하면 된다고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쓰고 나서 그죠? 이렇게 쓰고 나서 이 친구의 크기의 제곱, 이 친구의 크기의 제곱, 이 친구의 크기의 제곱을 해서 더해주시면 된다고요. 그게 정확하게 r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돼요. 맞죠? 이해가시나요? 이 친구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r 제곱 빼기 2분의 절대값 x 빼기 y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 친구 제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 r 제곱 빼기 2분의 절대값 x 빼기 y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제곱하면 2분의 절대값 x 빼기 y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다 더하면은 r 제곱 나오잖아요. 그죠? 그니까 다 더하면 r 제곱이니까 이제 루트 씌우면 r이죠. 그래서 이 벡터가 여기 있는 이 엄청나게 기다란 이 점들이죠. 이 점들이 모두 SR 안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For all 세타에 대해서. 세타가 변하면 이 벡터들도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피니트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제일 깔끔한 설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1번을 푸는 데 있어서 좀 기하학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뭐랄까요 그림의 설명에 의존하지 않고 가장 깔끔하게 푸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뭘 썼냐면 지금 절대값 x 빼기 y를 d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걸 다 D로 고쳐서 쓰시면 좀 더 보기가 좋겠죠? 지금 뭘 썼냐면 R이 2분의 D보다 크다는 걸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R이 만약에 2분의 D였으면 0이 돼버리니까 세타의 값에 관계없이 한 개밖에 안 나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무한계가 SR 안에 있으니까 ER이 D보다 클 때 무한계다 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ER은 D이면 SR의 크기는 1이다. 다시 말하면 이걸 만족하는 게 하나밖에 없다는 걸 증명을 할 건데 정확하게 2분의 X 플러스 Y밖에 없다는 걸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지금 절대값 X 빼기 Y라고 하는 게 이제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절대값 X-Z 만약에 다시 우리가 이제 증명하고 싶은 클레임은 뭐냐면 SR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2분의 X 플러스 Y다 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SR의 원소계수가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 2분의 X 플러스 Y가 SR 안에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이거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클리어해요. 넣어보면 당연합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왜냐면은 여기다 2분의 X 플러스 Y 넣으면 2분의 X 마이너스 Y니까 2분의 D잖아요. 근데 그게 R이라 그랬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 2분의 X 플러스 Y 넣으면 이게 2분의 X 마이너스 Y의 크기니까 D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D잖아요. 근데 그게 R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2분의 X 플러스 Y를 넣으시면 식이 성립한다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SR이 2분의 X 플러스 Y를 포함한다 라는 사실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적지 않을게요. 자,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2분의 SR에 있는 모든 원소가 2분의 X 플러스 Y밖에 없겠느냐 그걸 체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Z를 하나 가져와서 이 Z가 무조건 2분의 X 플러스 Y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삼각부등식을 쓸 거거든요. 절대값 X 빼기 Y라고 하는 게 절대값 X 빼기 Z 플러스 절대값 Z 빼기 Y보다 작거나 같죠. 이게 삼각부등식이죠. 그죠? 근데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면 삼각부등식에서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절대값 X가 절대값 X 플러스 Y가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삼각부등식인데 얘가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X랑 Y랑 평행할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증명 과정을 잘 보면 절대값 X 내적 Y가 그 양변 제곱해서 증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X 내적 Y가 절대값 X 절대값 Y보다 작거나 같다. 얘랑 동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에서 등호가 성립한다는 게 여기서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동치가 돼요. 근데 얘가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확인해보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확인해보면 X랑 Y가 평행한데 그 평행했을 때 K라고 하는 친구가 양수일 때만 0 이상일 때만 이제 등호가 성립을 합니다. 음수일 때는 이게 성립을 안 하겠죠. 등호가. 그게 왜 그러냐면 증명을 좀 잘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증명할 때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AJ, BJ 바의 제곱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AJ의 크기의 제곱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BJ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있었을 때 이걸 증명을 어떻게 썼냐면 시그마 절대값 BAJ 마이너스 C BJ의 제곱 여기서 얘가 A였고요 얘가 B였고 여기가 C였어요. 그랬을 때 이거를 계산한 게 뭐 B 곱하기 AB 빼기 C의 크기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게 0 이상이다 를 활용을 해서 증명을 했었죠. 그러면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얘가 0일 때 성립해요.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가 0일 때 0은 얘일 때 다시 말하면 BAJ가 CBJ일 때 성립합니다. 여기다가 AJ 해준 게 여기다가 BJ 해준 거랑 이제 같을 때 성립을 하는 거예요. For all AJ, BJ에 대해서 괜찮죠? 근데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B랑 C를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AJ가 BJ의 상수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AJ가 BJ의 상수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얘기거든요. AJ가 BJ의 상수배가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등호가 성립을 하면 AJ가 BJ의 상수배가 돼요. J의 값에 관계없이 상수배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1, 점점점, an이 b1, 점점점, bn의 상수배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분의 c만큼. 그리고 거꾸로 사실 상수배이면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것도 금방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이게 평행할 때예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자, 근데 지금 등호가 성립해요. 잘 보시면 얘가 D고요. 얘가 D죠. 그리고 얘가 뭐냐면 지금 R이에요. R. SR 안에 있으니까 Z가. 얘가 R이고 얘가 R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D는 ER이기 때문에 지금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등호가 이렇게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ence 여기는 이 벡터랑 이 벡터가 평행해야 돼요. 아까 절대값 x 플러스 y가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랑 이게 등호가 성립할 필요 충분 조건이 평행할 때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x 빼기 z가 z 빼기 y라는 벡터랑 평행해야 됩니다. 이거를 기억을 꼭 하세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그 등호 조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소개를 안 했지만. 그러니까 x 빼기 z라는 게 이제 k 곱하기 z 빼기 y의 상수배거나, 근데 사실은 이거거나 사실은 그 z 빼기 y가 0이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벡터가 평행하다 이거의 필요 충분 조건이 a는 k,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때 했죠. a 벡터랑 b 벡터랑 평행할 필요 충분 조건이 a 벡터가 b 벡터의 상수배다. 거의 맞는 얘기인데 b 벡터가 0인데 a 벡터가 0이 아닌 경우도 평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두 벡터가 평행할 필요 충분 조건이 얘예요. 얘.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하는 상황인데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z가 y가 되면 그러면은 미안해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x 빼기 z가 0. 이게 맞겠네. 다시, 그러니까 x랑 y 벡터가 평행할 필요 충분 조건은 x가 y의 상수배거나 또는 x가 0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x가 0이면서 y가 0이 아니어도 평행하다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x 벡터는 ky 벡터거나 또는 x가 0이거나, 선형대수 배우셨으면 x랑 y가 이제 linearly dependent한 경우가 되겠죠. 어쨌든 이게 이제 for some k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조금 이제 좀 어지럽죠? 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거의 다 했어요. 자, 만약에 얘가 성립을 하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x 빼기 z의 크기랑 y 빼기 z의 크기가 지금 둘 다 r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k 곱하기 y 빼기 z의 크기예요. 근데 그럼 얘랑 같으려면 k가 1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얘랑 얘가 0일 수 없으니까 r이 양수니까요. 그래서 k가 1이라는 얘기는 z는 2분의 x 플러스 y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성립을 하면 얘가 0이니까 0은 r이 돼버려서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결론 z는 2분의 x 플러스 y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좀 어렵게 설명했나요? 이게 사실 별건 아닌데 엄밀하게 증명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엄밀하게 증명을 하려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거를 좀 지저분하게 썼지만 잘 정리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오히려 쉬워요. SR이 공집합이라는 걸 보이려면 SR 안에 Z를 가져와서 모순이 생긴다는 걸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take SR 안에 Z를 가져오고, 그래서 모순을 이끌어낼 건데 어떻게 모순을 이끌어낼 거냐면, 자, 절대값 x 빼기 y라고 하는 게 지금 d잖아요. 근데 얘가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절대값 x 빼기 z 플러스 절대값 z 빼기 y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고, 근데 z가 SR 안에 있으니까 얘도 r이고 얘도 r이거든요. 그래서 2r이 됩니다. 근데 d가 2r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근데 걔는 모순이죠. d가 2r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냐면 SR 안에 Z를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SR은 공집합이다 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프로블럼 3를 조금 약간 계속 선형대수적 지식을 써서 미안하긴 한데 이제 별로 쓸 일은 이제 앞으로 없을 겁니다.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를 이제 볼 일이 있을라나
이게 2장에서는 좀 볼 수도 있는데 이제 3, 4, 5, 6장에서는 그렇게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좀 써서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좀 쓰기 싫으시면 나 공부 안 했는데 싶으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문제를. 자, 이제 프로블럼 4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B가 RK의 원소이고요. 그랬을 때 어떤 C랑 그러니까 뭐를 만족하는 C랑 R을 찾을 거냐면 for any X 다시 뭘 찾을 거냐면 절대값 X-A는 이 절대값 X-B를 만족하는 필요충분 조건이 절대값 X-A는 R이 되도록 하는 C와 R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 사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으면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으면 이게 뭐 아폴레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면서 그런 거 공부했던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엔 없는데 문제에선 좀 단골 문제거든요. 이게 뭐냐면 수직선상에서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X와 A, 그러니까 A로부터의 거리가 1이고 그러니까 다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가 필요충분 조건이 뭐냐면 절대값 X-A 대 절대값 X-B가 2대 1인 건가요? 그죠. 2대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A로부터의 거리랑 B로부터의 거리의 B가 2대 1이다 라는 거니까 사실 2대 1로 이렇게 약간 2대 1로 이렇게 내분점 외분점 배웠을 때 이런 걸 배우셨을 수 있어요. 2대 1로 내분하는 점도 있고 또 2대 1로 외분하는 점도 있는데 사실 좌표평면상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x를 찍으면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이렇게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폴레니우스의 원 이렇게 불렀어요. 처음 들어보셨으면 지금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2차원 상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걸 아이디어로 삼아서 여러분이 C랑 R을 택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 내분점이 뭐예요? 이게 3분의 이게 2대 1이니까 2b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내분점이죠. 외분점은 뭐예요? 외분점이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삭제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야 될까요? 대충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쵸? 이게 그 2 빼기 1분의 근데 저도 공식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a, b를 2대 1로 하는 거니까 2b 빼기 a가 되겠죠? 그러니까 2b 빼기 a가 이제 이 점입니다. 외분점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그거는 되게 유명합니다. 교과정에서 빠졌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어쨌든 3분의 2b 플러스 a 여기가 2b 빼기 a 이렇게 이제 돼요. 괜찮죠? 좋아요. 자, 그러면 얘의 중점이 바로 중심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얘랑 중점을 여러분이 취해주면 더해가지고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8b 더하기 a 빼기 3a 하면 마이너스 2a니까 3분의 4a 빼기 얘가 4b 빼기 얘가 바로 중심이겠구나. 즉 r을 우리가 3분의 4b 빼기 a로 택하면 될 것 같고 c는 뭘로 택하면 될 것 같냐면 반지름의 미안해 거꾸로 했네요. c를 얘로 택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반지름 r은 뭐로 택하면 될 것 같냐면 이거 사이의 거리로 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b 빼기 a에서 3분의 4b 빼기 a를 뺀 걸로 택하시면 될 것 같죠. 얘는 3분의 6b 빼기 3a에서 4b 플러스 a 이렇게 하는 거니까 3분의 2b 마이너스 2a니까요. 반지름은 3분의 2 곱하기 절대값 b 빼기 얘로 택하시면 되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이거 싹 다 지우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C랑 R을 찾기만 하면 되니까 C를 우리가 3분의 4b 빼기 a라고 잡을 거고 R을 이제 3분의 2 절대값 b 빼기 a로 택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택하면 얘가 이제 필요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증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직접 증명을 할 때는 정말로 보이실 수도 있고요. 정말로 보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약간 복소수를 좀 활용을 해서 보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소수라기보다는 내적을 활용해서 보이는 방법도 있어요.
그 뭘로 할까 좀 고민이긴 한데 내적을 이용해서 해볼까요? 내적을 이용해서 어쨌든 C랑 R은 이렇게 택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해볼게요. 사실 이걸 안 찾아서 미리 안 찾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네.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랑 필요충분 조건인 조건을 찾아볼게요. 얘랑 필요충분 조건인 거. 얘는 뭐냐면 제곱한 거가 필요충분 조건이 되죠. 둘 다 양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이제 내적으로 제가 바꿔치기를 할 건데 x-a 내적 x-a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 4 곱하기 x-b 내적 x-b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전개를 해보면 얘가 이제 x의 크기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a 내적 x 그죠? 플러스 a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4 곱하기 x의 크기의 제곱 빼기 8 곱하기 b 내적 x 플러스 4 곱하기 b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정리를 좀 해주면 이게 이쪽으로 넘기면 그럼 3 곱하기 x의 크기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8b 내적 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4b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대충 제가 어떻게 할지 알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그쵸, x 플러스 3분의 a 마이너스 4b 이거를 크기를 제곱을 해주면 x의 크기 제곱 여기 나오고요. 그럼 2 짠짠 해준 게 여기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이제 없었던 게 새로 생겼냐면 마이너스 9분의 a-4b의 크기의 제곱 이가 남는데 이걸 전개를 해주면 정확하게 이제 이게 남고 여기다 이제 플러스 3분의 4b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a의 크기의 제곱은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근데 얘를 이제 전개를 해주면 정확하게 우변에 뭐가 남냐면 이거를 살짝 바꿔서 마이너스 3분의 4b 빼기 A라고 쓸게요. 이거의 제곱은 오른쪽에 뭐가 남냐면 3분의 2 b 마이너스 a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남습니다. 실제로 전개해보시면 그래요. 여기 a제곱 어쨌든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제 생각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찾았죠. 이게 사실 우리가 예측했었던 4b 빼기 a가 여기 있고요. 3분의 4b 빼기 a가 그리고 r이라고 하는 친구도 여기 있게 되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좋아요. 네, 처음에 이거를 굳이 잡는 과정이 필요해 보였진 않죠. 네, 사실 전개를 하면 다 나오긴 하는데 그거의 좀 기하학적인 어떤 해석을 제가 처음에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1단원은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2단원 베이직 토폴로지 단원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 조금 진도를 나가 볼게요. 챕터 2가 좀 어렵습니다. 챕터 2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는 좀 예시들도 많이 봐야 되고 토폴로지를 보려면 공부를 할 때 예시들 되게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 개념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뒤에서 논의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약간 알아놓으면 좋을 개념들을 모두 여기다가 다 모아놔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토폴로지컬한 얘기들을. 그래서 사실 처음 보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고 그리고 그게 좀 추상적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또 예시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다고 처음에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되게 정상이고요. 여기가 아마 제 생각에 이 챕터가 PMA 공부할 때 가장 큰 벽입니다.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기가 제일 어렵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번 해놓으면 나중에 토폴로지 이런 거 위상수학을 공부를 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그때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보시면 되게 생각보다 쉬운 내용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게 압축적으로 써놔서 그렇지
사실 내용들이 뭐 개념들이 막 여러분 이해 못할 정도거나 그러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정상이긴 한데 또 도전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당연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토폴로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finite 그리고 countable, uncountable set,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부교재에서 그 preliminary라고 하는 그 챕터, 영장 챕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사실 1.3에서 그러니까 소단원 3, 그러니까 챕터 0 맞나? 1이었나? 어쨌든 0.3이든 1.3이든 거기서 사실 원래 있는 내용이랑 좀 겹치긴 하는데 제가 그거를 preliminary에 안 넣고 그냥 여기서 설명을 하려고 preliminary 그러니까 기본 개념 기초 개념 그 단원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게 좀 헷갈리시면 부교재에 또 같은 내용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교재에 있는 내용보다 좀 더 심화된 내용을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부교재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읽어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 서브틀한 개념이에요.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원소를 다 파이나이트만 살펴보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피니트 셋에 대해서 무한집합에 대해서 또 다룰 거기 때문에 사실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려운 개념이고 사실 공부를 해야 될 게 꽤 있는데 집합론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요. 우리는 해석 개론 시간이니까 몇 가지 사실들은 팩트로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몇 가지 여러분이 알아놔야 될 사실들을 그냥 언급만 하고 그리고 외우셔야 돼요. 네, 그 사실들을 언급만 하고 증명하지 않고 넘어갈 사실들이 꽤 있을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 2.2는 배운 내용이라서 제가 소개를 안 할 거예요. 제가 기초 개념 단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2.3부터 데피니션을 볼 건데 우리가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를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적고 시작할까요? 자, A, B가 셋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A에서 B로 가는 바이젝션이 있으면 바이젝션 뭔지 기억나시죠? 네. 1대1 대응을 우리가 바이젝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바이젝션이 있으면 we say that A랑 B가 같은 cardinality를 갖는다. 혹은 cardinal number를 갖는다 라고 부르고요. 이게 사실은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 기호랑 좀 다르게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에서는 A랑 B랑 이렇게 이제 equivalent하다라고 썼는데 이게 스탠다드한 노테이션 아니고요. 이거는 워낙 쓰는 데가 많아서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딴 데서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쓰면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A의 크기랑 B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정의를 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이 고대에 이거 아세요? 여러분 양치기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양치기를 하는 그 소년이 있으면 양의 숫자를 세야 되잖아요. 양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때는 숫자가 없었어요. 그죠? 엄청 고대 시대 때는 양의 숫자를 세야 되는데 양의 숫자를 셀 수 있는 숫자가 없습니다. 15 이런 숫자들이 굉장히 그 아라비아 숫자라고 해서 그게 나중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숫자가 없었던 시기에는 양의 수를 어떻게 셌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 뼈다귀에다가 맞겠죠? 네, 뼈다귀에다가 이렇게 빗금을 쳤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빗금 치는 거는 사실 여러분도 지금도 하잖아요. 반장 투표할 때 이렇게 막 투표하면은 이렇게 빗금 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시대 때는 숫자를 세는 게 사실 수를 이렇게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대1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양과 이 짝대기 하나를 이렇게 1대1 대응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숫자를 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양의 숫자가 17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짝대기를 17개 긋는다는 거를 사실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의 개수랑 이거의 개수가 맞아 떨어진다는 건 이 양들과 이 짝대기 사이에 1대1 대응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1대1 대응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좀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맞죠?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고 하는 건 이 짝대기와 이 양 사이에 1대1 대응 관계가 있다. 이런 뜻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 원초적인 접근을 생각을 해보면 A에서 B로 가는 1대1 대응이 있다는 게 같은 원소의 개수를 갖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정의라는 걸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고대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그죠? 근데 이렇게 정의를 하면 사실은 좀 웃긴 일이 발생을 하는데 뒤에서 이제 곧 하겠지만 자연수 집합하고 정수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분명히 자연수는 정수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특히 같지 않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정수가 더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우리 고대시대의 양치기 소년을 생각을 해보면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고 하는 건 둘 사이에 1대1 대응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1대1 대응 관계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자연수에서 0, 1, 2, 3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정수에서 0,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모든 정수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수랑 정수 사이에 이렇게 1대1 대응 관계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맞죠? 여기서 여기로 하는 1대1 대응 함수가 존재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1대1 대응을 시킬 수 있으면 당연히 원소의 개수가 같은 거다. 이게 양치기 소년의 철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의에 따르면 자연수랑 정수랑 원소의 개수가 같은 거구나 라는 조금 반직관적인 비직관적인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유한집합에서는 비직관적인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데 무한집합에서는 좀 비직관적인 현상이 발생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정의하는 게 스탠다드한 정의입니다. 사람들 다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리마크를 하면 우리가 이 relation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만약 이렇게 썼다고 할게요. if 절대값 A는 절대값 B랑 같을 때 A는 B랑 이커버넌트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다음을 관찰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다음 사실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절대값 A는 절대값 A다. 이거랑 같은 말을 뭘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A에서 A로 가는 바이젝션이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랑 동치가 뭐냐면 There is a bijection A에서 A로 가는. 근데 이게 실제로 있죠. 아이덴티티를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등함수를 잡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바이젝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성립을 하니까 얘도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reflexivity, reflexive이라고 부릅니다. reflexivity. 반사성 이렇게 불러요. 이게 실제로 성립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성립 안 하면 되게 이상할 것 같지 않나요? 기호가? 기호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쓰려면은 당연히 얘는 성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성립을 합니다. 안전하게도요. 실제로 성립을 하고요. 자, 두 번째로 절대값 A는 절대값 B면 절대값 B는 절대값 A예요. 이것도 성립 안 하면 되게 이상할 것 같죠. 이렇게 기호를 썼는데 이게 만약 성립을 안 하면 이상할 것 같죠. 얘가 의미하는 걸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A에서 B로 가는 바이젝션이 존재하면 B에서 A로 가는 바이젝션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인버스를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A에서 B로 가는 바이젝션 F가 있었으면 그럼 F의 인버스, F의 역함수도 바이젝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표기가 이상해지지 않는다. 이 표기가 이상하진 않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symmetric 명사형으로 쓰면 좀 이상한가요? 명사형으로 쓰지 맙시다. 형용사형으로 그냥 쓸게요. 그래서 이 관계가 이제 symmetric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뭐도 알 수 있냐면 절대값 A는 절대값 B이고 절대값 B는 절대값 C이면 그럼 절대값 A는 절대값 C라는 것도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얘가 이제 정의가 뭐였냐면 A에서 B로 가는 바이젝션이 있고 B에서 C로 가는 바이젝션이 있으면 A에서 C로 가는 바이젝션이 있겠죠. 왜냐면 합성을 하면 되니까. 바이젝션하고 바이젝션 합성은 바이젝션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기초개념 단원에서 증명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가 실제로 성립을 하고요. 이 성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추이성, transitivity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들어봤죠? 이거는 제가 예전에 x가 y보다 작고 y가 z보다 작으면 x가 z보다 작다 이런 걸 얘기를 했었고 이걸 추이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상당히 닮았다는 거를 눈치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 성질이 성립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쓰는 게 사실 make sense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왜 이렇게 쓸 수 있냐를 물어보면 사실은 이 cardinal number라고 하는 게 정의가 돼요. 그래서 집합을 주면 그 집합에 대응하는 cardinal number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 우리가 한국말로는 기수라고 부르는데요. 한국말로 기수라고 불러요. 실제로 A마다 각각의 집합마다 기수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수 있고 그게 실제로 기수라고 하는 게 같다라고 하는 게 바이젝션이 존재한다는 거랑 동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게 뭐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있는 표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그 좌변이 의미하는 게 실제로는 A의 기수, 카디널 넘버. 그다음 오른쪽이 의미하는 게 B의 카디널 넘버라. 원래는 이게 카디널 넘버가 뭔지 정의를 하고 그게 이제 동치라는 것도 보여야 되지만 근데 우리는 그냥 카디널 넘버가 뭔지 정의를 하려면 그 집합론 시간에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냥 뭐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다 증명을 할 수 있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디널 넘버라는 걸 우리 교재에서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표기를 좀 피해가는 우리 교재에선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 그럼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finite, infinite, countable, uncountable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caution을 할게요. 교재랑 다르게 할 겁니다. different from our textbook. 교재에서 쓰는 것이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이제 많이 쓰는 거하고 좀 달라서 제가 하는 게 조금 더 스탠다드한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하고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하면서 보세요. 자, n이 정수라고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JN을 어떻게 쓸 거냐면 이제 1부터 n까지 라고 쓸 거고 그리고 J는 이제 양의 정수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A가 finite이다 라는 것의 정의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if A랑 JN이랑 크기가 같도록 하는 그런 n이 존재하면 finite이라고 할 거예요. 뭐 납득이 되죠? 1부터 n까지 그 집합하고 A 사이에 바이젝션이 존재하는 경우에 finite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한계라고 하는 게 뭐 사실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실 당연한 것 같은 개념이면서도 사실 정의를 하라라고 하면 좀 뭔가 이게 좀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정의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JN이랑 1대1 대응 관계가 있는 모든 집합을 finite set 이렇게 부를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두 번째로 A가 이제 denumerable이다 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건데 denumerable이다 라고 하는 거는 if 절대값 A가 절대값 J랑 같을 때 A의 크기가 J의 크기가 같다. 다시 말하면 A랑 J 사이에 바이젝션이 있을 때 J가 자연수 집합이잖아요. 혹은 양의 정수 집합. 양의 정수 집합과 A 사이에 이렇게 1대1 대응 관계가 있을 때 denumerable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같은 말로 countably infinite 이라고도 할 거예요. 괜찮죠? 네,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할 건데 infinite이라고 하는 건 not finite이다 라고 정의를 할 거고 countable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교재랑 좀 다른 거거든요. 교재에선 countable을 denumerable이랑 같은 말로 했어요. 근데 사실 좀 더 일반적인 건 finite도 countable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denumerable인 것도 countable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는 얘를 이제 nmost countable 이렇게 썼는데 보통은 finite도 countable 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셀 수 있잖아요. 이게 countable이 셀 수 있다는 말인데 finite이 countable 하지 않으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보통은 countable이 finite도 countable 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uncountable은 countable이 아닌 걸로 정의를 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같은 개념이에요. 교재에서 uncountable이라고 하면 제가 쓴 uncountable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finite도 아니고 denumerable도 아니면 uncountabl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 countable을 denumerable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교재에서는 uncountable이 not countable이랑 다른 말이 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스탠다드 하니까 여러분은 이걸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이게 좀 교재랑 다르다고 해서 뭐 크게 또 헷갈릴 일은 딱히 없을 거예요. 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수업할 때도 전부 다 이런 걸로 다 바꿔서 교재에 있는 용어들이 있으면 다 이런 식으로 다 말을 바꿔서 다 서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카운터블이라고 얘기를 하면 파이나이트도 포함을 하는 개념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언급을 하면 1번의 케이스에 대해서 만약 절대값 A가 절대값 JN이면 우리가 절대값 A를 N이라고 쓸 거예요. 이게 만약 성립하면 in this case 절대값 A를 N이라고 쓸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well-defined이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절대값 A는 절대값 JN이고 근데 얘가 절대값 JM이 되도록 하는 NM을 이제 서로 다른 걸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JN하고 JM 사이에 1대1 대응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2랑 1, 2, 3 사이에 1대1 대응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없겠죠. 없겠지만 있으면은 well-defined이 안 되는 거겠죠. 절대값 A는 N이라 쓰는 게 이상해지는 거죠. 왜냐면 만약 얘랑 얘 사이에 1대1 대응 관계가 있으면 그러면은 얘를 2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얘를 3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2는 3이다 보니까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well-defined이 이렇게 쓰려면 우리가 뭘 증명을 해야 되냐면 절대값 JN이 절대값 JM이면 그럼 N은 M이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근데 이거는 제가 증명을 안 할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서 증명을 안 할 거고요. 제가 연습 문제 넣었나? 안 넣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귀납법입니다. 수학적 귀납법. 인덕션을 쓰면 돼요. 별거 아닙니다. 인덕션을 써서 하시면 되는 거라 제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안 할게요. 여러분에게 맡기고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뭐 이런 거 사실 집합론 시간에 하면 되는 거라 그냥 안 하겠습니다. 귀찮아서 안 할게요. 납득은 되시죠? 1, 2하고 1, 2, 3, 4, 1대 대응 관계 어떻게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증명을 하려면 좀 귀찮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well-defined 되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용어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뭐 납득이 안 될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리마크를 좀 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던 거지만 정수의 집합하고 자연수의 집합 사이에는 1대1 대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수가 자연수를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릭트하게 포함하죠. 그러니까 자연수 집합이 정수 집합의 proper subset임에도 불구하고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한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한 측면이 있어요. 무한이라고 해서 이게 또 다 같은 무한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countable, uncountable 이런 게 있는 걸로 봐서는 무한의 개수에 대해서도 뭔가 더 큰 무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당연히 자연수 집합, 그러니까 양의 정수 집합이나 뭐 자연수 집합 사이 1대1 된 관계가 있을 테니까 자연수 집합, 양의 정수 집합 혹은 정수 집합 이런 것들은 다 카운터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 얘가 당연히 양의 정수 집합하고 1대1 된 관계 있으니까 0, 1, 2, 3, 4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거꾸로 썼네요. 0, 1, 2, 3, 4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1, 2, 3, 4, 5 이렇게 대응 관계가 있으니까 0은 1로, 1은 2로, 2는 3으로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함수도 줄 수도 있죠. n을 n 플러스 1로 보내면 되죠. 어쨌든 이런 대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건 n하고 z들이 이제 카운터블이다. 특히 카운터블이 인피니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또 해야 되는 게 finite이랑 denumerable이랑 안 겹친다라는 것도 체크를 할 필요가 원래는 있어요. 그러니까 J랑 JN 사이에는 1대1 된 관계가 없다라는 것도 증명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뭐 이것도 된다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랑 비슷하게. 어쨌든 N하고 Z가 countable infinite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1번이 의미하는 게 정확하게 그거예요. 이제 궁금한 건 uncountable한 친구도 있겠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있다는 걸 우리가 좀 후반부에서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Theorem 2점
14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뭐 어쨌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마크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어셋 A가 infinite의 필요충분 조건이 우리 교재에 있어서 소개를 하는 건데 필요충분 조건이 there is a bijection from A onto its proper subset 이거랑 동치가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자연수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자연수 집합은 뭐 예를 들어 짝수 집합 그죠? 얘가 이제 proper subset임에도 불구하고 1대1 대응 관계가 있어요. 0, 1, 2, 3, 4 얘랑 0, 2, 4, 6 이게 대응 관계가 있죠. 이렇게 대응 관계가 1대1 대응 관계가 있으니까 사실 뭐 자연수도 그렇고 정수도 그렇고 사실 생각을 해보면 infinite set은 그거의 proper subset을 어떤 하나를 적당히 잡으면 모든 proper subset이 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infinite set은 적당한 proper subset이 있어서 그게 바이젝션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썸이라고 할까요? 썸 proper subset of A 이렇게 쓸게요. 이것을 이제 보일 수가 있고 거꾸로 만약 이런 게 없으면 그런 게 없으면 finite이다 라는 것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충분 조건이란 걸 보일 수 있는데 이거 증명은 생각보다 꽤 귀찮습니다. 증명은 axiom of choice를 어쨌든 써야 돼요. 이게 그 집합론 시간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테마 중에 하나가 선택 공리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는 좀 하기가 곤란합니다. 없이는 하기가 좀 곤란해서 우리의 수준을 좀 벗어난다라고 하고 증명을 안 할 겁니다. 그냥 뭐 그냥 성립하겠거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운터블, 언카운터블 셋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집합의 크기 관련해서는 이게 집합론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다룬 내용이고 많은 내용들이 좀 우리가 증명을 하기에는 좀 벅찬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안 하고 넘어가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증명하려면 좀 귀찮습니다. 사실 우리가 액시엄 오브 초이스를 안 쓰는 거는 이쪽 방향이고요. 얘는 안 써요. 얘는 안 쓰고 오른쪽 가는 건 씁니다. 네, 오른쪽 가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이제 인덕션이거든요. 인덕션을 잘 쓰면 돼요. 이것도 귀찮아요. 쓰려면 좀 귀찮아서 어쨌든 된다 치고 오른쪽 가는 거는 네, 액시엄 오브 초이스를 써야 돼서 그래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카운터블, 언카운터블 셋에 관한 여러분이 좀 처음 봤을 법한 그런 얘기들을 다 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